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모님 몰래 주식하다가 손실 본 사람들 중에서 특히 학생인 분들, 아마 이 경우엔 대학생들이 많겠죠, 그죠? 가끔 고등학생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. 주변에 그런 경우가 몇 차례 있었고, 아마 지금 꽤 늘어날 거라는 생각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. 지난 영상에서 가족들 몰래 주식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죠. 기본 맥락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. 일단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라라는 게 맥락인데,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, 투자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기본적으로는 자기 책임인 거죠.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도움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런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. 예,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 잘못됐다는 눈총을 사는 경우가 있죠. 이제 잘못된 투자 자체가 아니고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왜 뭐 주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. 그게 심지어 내가 아르바이트로 해갖고 번 돈인데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.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, 그죠? 이 부분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저도 그 부분 좀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가거든요. 근데 이게 한편으로 조금 생각은 해야 되는 게, 등록금도 본인이 벌어서 내고 여태까지 생활비를 모두 다 본인이 내고 있으면은 정말 억울할 거예요. 근데 이게 세상 살다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게, 지금까지 일단은 뭐 학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고 부모님이 일단은 내주신 건 또 사실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 부분은 부모님 세대하고 지금 이제 대학생들 20대가 제일 많겠죠, 그죠? 10대 말 20대 초반, 그리고 30대, 그리고 지금 부모님 세대는 한 40대 50대, 그런 세대별로 다들 기회비용이라든지 가치관이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까 일단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. 지금 당신이 잘 버냐 아니냐,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냐, 이런 거 갖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자기가 완전히 번 100% 자기 자금인데, 그러면 문제가 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게 지금 할 얘기가 이게 진짜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, 작년 한 여름 정도? 그 정도 됐을 거예요. 어떤 분이 주식을 샀어요. 대학생 분인데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뭐 좀 벌었겠죠, 초반에는. 이제 좀 그러다가 이제 소질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어떤 좀 전형적인 작전주, 급등주에 주식을 투자를 했죠.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어요.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,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르바이트 비용, 번 돈,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금, 뭐 여름방학 아마 계약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엔. 그 등록금, 그 다음에 뭐 기숙사비까지 모두 다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한 거죠. 투자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그분은 일단 평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당연하지만 상투자비를 했으니까 해결이 안 됐겠죠.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흘러가고 시간이 좀 흐르다가 계약하고 나서 뭐 좀 이래저래 문제가 커졌나 봐요. 그러다가 이제 삼촌분이 알게 되신 거죠. 이제 삼촌분이 이제 그 학생이 다니는 대학교가 있는 지방에 계시는 분이라 가지고, 그러다가 어쩌다 그 삼촌분이 저하고 좀 아시는 분이라서 연락이 온 거예요. 결국에는 본인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는 조언을 드렸는데 일단 그대로 안 하시긴 했는데, 최종적으로 그분,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라는 건 그 학생이죠. 학생이 챙긴 원금이 당시 투자금의 30% 정도. 그러니까 순간에 판단 미스가 가지고 온 문제가 이제 시간이 흘러갖고 저렇게 커진 거죠.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뭐 등록금을 좀 더 만들고 여행 비용도 만들고 좀 자립도 좀 하고 큰 원룸 같은데, 기숙사가 아니고 원룸 같은데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커져갖고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는 새로 또 부모님이 이렇게 뭐 어떻게 마련해 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.
굉장히 특이한 경우긴 한데 결론적으로 잘못해갖고 수틀리면은 여러 피곤하다는 거죠. 보통 직장인들도 물린 주식이 있고 액수가 좀 크면은 사실 이게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거든요. 다들 조금 약간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것처럼. 하물며 이게 학생이면 이게 어지간한 멘탈이 아니면 좀 힘들 수가 있다고요. 생각을 해봐요. 사회인들이라고 하는 직장인들, 이 사람들은 학교도 나오고 군대도 나오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좀 멘탈이 조금 다듬어진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멘탈이 좀 강해졌다고 그래야 되나?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어요. 그런 직장인들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멘탈이 약한 그런 학생들이 과연 이게 제대로 일상생활이 될까요? 손실 그거에 따라서, 규모에 따라서. 그래도 다 떠나가지고 뭐 생활은 된다 쳐. 어떻게든 먹고 살면 되니까. 근데 시험 기간 같은데 공부해야 되는데 저렇게 물려있으면 저거 시험 공부도 되겠냐고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게. 그 정도로 멘탈 관리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야 될까 좀 의문도 들고, 그 정도로 솔직히 된다면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몇 명이 될까 의문도 들고, 크게 두 종류일 거예요. 그게 되는 사람들은. 한 가지는 심각한지 생각을 못하는 사람, 또 한 가지는 심각한데 멘탈 관리가 정말 잘 되는 사람.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정말 그 정도로 멘탈 관리가 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편인데 주식 투자를 저렇게 마구잡이로 했을까라는 거죠.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부모님한테 뭐 등골 브레이커를 해서 금전적으로 뭐 돈을 뽑아 먹는다, 또는 뭐 돈 부모님한테 꼭 이렇게 뭐 헬프콜을 쳐야 된다,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단지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. 그렇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, 일단. 그리고 이제 뭐 새로 뭐 투자를 해갖고 뭐 수익을 뽑아낸다, 이런 거 전 좀 힘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.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거고.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는 이제, 그러니까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제 대상이 학생에게 특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제가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. 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보편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, 그 부분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더 나쁜 길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.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본인이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본인 뭐 의지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,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모님이나 가장 가까운 친인척하고 상담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더라. 그리고 좀 심리적인 부분을 좀 덜 할 수 있다더라. 가장 이렇게 뭐랄까 심리적인 부담이 덜어져 가지고 좀 더 좋은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모색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.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. 본인이 하시는 건데 일단은 주변을 봤을 적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.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.